자, 이제 보시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25번. 25문제는 틀리하고 네 문제인데 25문제는 50%나 맞추셨어요. 많이 맞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만 잘해도 솔직히 맞출 수 있어요. 보통 이 문제는 뭐로 많이 내냐면 이게 20년도에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동그라미 5번 문제를 답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요. 근데 5번을 만들면 너무 뻔하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뻔하거든요. 그래서 딱 1번 보는 순간에 이거는요. 2번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험하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용과 다르게 판매하면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토유도 정한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이 기간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이걸 딱 보니까 1번을 보니까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 결과를 제출하면 취소할 사유가 없죠. 뭐 했을 때? 제출하지 않을 때. 이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면 취소할 수 있죠. 왜? 연장기간 너 제출 안 했잖아. 그래서 취소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답이 1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정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몇 개월 이상 2개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참고적으로 하나 보시면 돼요. 26번. 이거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솔직히 영어 문제인데 이건 틀리시면 안 되죠. 이거는 1번 딱 보는 순간에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에서 대지조성 승인받아서 부대시설 병상 맞죠? 그리고 이거 아직까지도 동그라미 2번 가지고 헷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일반 도로는 폭 얼마 이상이면 20m 이상이면 그 20m 이상이 25가 포함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죠. 20m 아니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뒤에 뭐가 붙으면 이상, 이내, 이하, 미만이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숫자 있죠. 그 숫자가 아니면 그냥 다 틀리다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게 포함된다 아니다 그 고민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이하, 이상, 이내, 미만 이런 게 나오는데 저기에 그거 안 붙어 있고 그냥 숫자만 나와 있다. 그럼 그때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시험을 볼 때 얼마 이하, 얼마 이내라고 해놓고 그 범위 안에 속하는 이내를 가지고 내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럼 그 경우는 무슨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내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이내하고 뭐 이상 이런 말을 빼야죠. 빼고 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구별하세요. 3번 준상위. 준상위만 가능하죠. 원래는 다 안 되는데 준상위만 원룸주택하고 원룸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준상위만. 맞죠? 그 다음 국민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에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맞네요. 단독주택이면 안 돼요. 공공택지로 볼 수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이 구분되는 일단 구역으로서 착공증거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공구별 세대수는 얼마? 300세대 이상이 돼야지. 5번 27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하고 비슷해요? 중개사법 문제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딱 읽어보면서 중개사법 문제가 아니냐 할 정도 문제예요. 근데 이게 주택법에 나와요. 이 내용이.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이 내용을 해설해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긴 해놨어요. 해설을 참고해서 조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럼 A는 누구예요? 주택조합을 업무를 대행하는 자예요. A가. 근데 그 A가 뭐냐면 누구래요? 자기는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중개업자래요. 근데 누구는 아니래요. 중개업자도 법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아니래요.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법인은 아니래요. 그리고 다른 거는 겸직 안 하고 있대요. 오로지 뭐만 하고 있대요? 중개사 업만 하고 있대요. 됐나요? 이거냐 아니냐에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온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해설해 보시면 총 6개로 나와 있죠. 등록사업자, 같이 하는 등록사업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그리고 3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그리고 또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등록사업자, 그리고 5번 신탁업자. 됐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뭐냐면 그러면 이 중개업자 A는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 업무 중에서 자금 보관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수임해서 대행할 수 있냐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행업자인데 안 돼요? 그래서 해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조합이나 주택조합 발기인은요. 계약금 등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자금의 보관 업무를 누구만 하도록?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조합 업무 대행자 중에서. 느낌이 오죠? 일반 업자가 하게 되면 갖고 도망갈 수 있잖아 이게. 그래서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A는 누가 아니에요? 신탁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A가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은 뭐냐면 이 중개업자가 10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 이거 보유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2번 보세요. 2번 해설.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하고 중개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신탁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법인인 경우에는 얼마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있어야 되고 개인은요? 그럼 아까 법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얼마 있어야 돼요? 5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인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10억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데 금액이 더 높은 거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그걸 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 3번 업무 대행을 수임한 A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연도별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분석. 여러분들 누구 대행하는 거예요?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말 그대로 주택조합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하냐고 이런 사항을 보고를. 무슨 얘기가 돼요? 아니 나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보고하냐고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한테 보고해야지.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은. 그 다음에 4번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기책 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있죠 당연히 이건. 이건 상식적으로 4번은 아니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올 거예요. 5번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에요. 계약서를 쓸 때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있죠.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부하는 그 위원장이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해야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과 원활한 뭘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설을 쭉 적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한 2주 남았잖아요, 우리가. 2주 남았는데 2주까지는 기억이 나요. 외우지 않더라도. 희한하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막판에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내용은 막판에 한번 한 번 듣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2주 동안은 희한하게 들어요. 혼자 공부하면 기억이 안 남는데 이 설명을 듣잖아요. 그럼 농담까지도 기억이 나요. 2주 동안은. 희한하게 납니다. 시험장까지 갈 때.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나요. 근데 뭐가 아리까리하면 숫자 있는 건 아리까리해요. 숫자는. 그래서 숫자는 제가 외울 필요가 있는 것만 외우라고 하잖아요. 나머지 그냥 흘러보내고. 그래서 꼭 이 숫자는 새로운 내용이지만 외우세요 하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아시죠? 나머지는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8번. 답은 2번이고 28번.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68% 이상이 맞추셨는데 28번 문제는 진짜 틀리시면 안 돼요. 진짜. 조합은 그 조합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설명 옳은 걸 모두 고르는 겁니다. 1번 딱 보는 순간에 주택건설 예정 세대에서 50% 이상 조합원에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 맞죠? 맞는데 누구는 해당하지 않아요. 누가 해당하지 않아요. 아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새로운 예정 세대수를 만드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라고 누이 얘기했잖아요. 1번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1번 안 되지. 2번은 딱 느낌이 오죠. 예, 2번은 많이 얘기했던 거.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나 질병치료, 유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또 헷갈려요? 다 의심되는 거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맞는지. 그렇죠? 근데 조합에 해당되는 경우 할 때 조합에 인가받는 자 누구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이잖아. 이거 인가받는 거. 그렇죠? 리모델링 하기나 뭘 하든거나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하는 경우에 관할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시장군수 구청장. 우리가 주택법일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하지만 이게 정비법에서는 뭐라 불러요? 똑같은데 뭐라 불러요? 시장군수 등이라 부르잖아요. 똑같은데 정비법에서는 시장군수 이 구청장까지 쓰기 귀찮아서 등이라고 한다고. 등. 그래서 인가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하는 경우에 이거는 신고해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D건 지역주택조합. 너무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충원된 거예요. 그러면 그 충원된 원래부터 있는 자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새롭게 들어온 자는 시점은 어디부터 볼 거냐. 그 애매하잖아요. 그게 자격 요건 시점은. 그때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 이게 핵심이었죠. 조합원 자격 나왔으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조합 가지고 찾으시면 된다. 그게 D가 틀렸죠. 답은 2연.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변경 인가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이거만 안 헷갈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요. 답은 몇 번? 1번. 니은만 맞죠. 29번. 29번 문제. 29번 문제는 많이 맞추셨습니다. 29번 문제는 많이 맞추셨어요. 이거는 1번, 2번, 3번은 여러분이 거의 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1번, 2번, 3번은 딱 보고 뭐 그냥 넘어가도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4번하고 5번 두 개 중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4번은 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최초 공고 외에 공고의 경우에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맞죠? 이거 안 하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 이건 처음 사업이 아니잖아요. 처음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 사업이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한다 할지라도. 이 답은 4번이죠. 5번은 처음 보는 겁니다. 5번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 대상과 설치 의무자를 해설해서 제시해놨어요. 이 해설에서 수치 하나 외워줄 거는 100만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이게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래서 사업 주체가 몇 호 이상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인 간선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 가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0번. 30번 문제도 의외로 많이 맞추셨어요.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오히려 많이 맞추셨습니다. 30번 문제도. 이거는 여러분들 그 장수면 주택은 지난번 2회 할 때 한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정의. 그렇죠?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장수면 주택이 뭔지 나와요. 일단 1번 보시면 장수면 주택은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국장. 국장은 장수면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수면 주택의 건설 기준에 따라 장수면
주택 인정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업 주체가 몇 세대? 1000입니다. 1000.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인정 제도에 따라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국장은 인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인정 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시행하며 위탁할 수 없다. 아니, 이걸 전부 다 자기가 어떻게 다 하냐고. 위탁도 해야지.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위탁할 수 있죠, 당연히. 이거 다 어떻게 자기가 다 해요. 위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린 건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면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세대상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은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행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31번 문제. 31번 문제. 31번 문제도 한 60% 정도로 맞추셨어요. 네, 맞추셨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정도는 좀 더 많이 맞추셔야 하는데 주택 공급에 대해서 옳은 겁니다. 1번 딱 보는 순간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 2개죠. 그래서 몇 년? 2년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할 때는 공개해야 됩니다. 니은 국장은 얼마마다? 오케이.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사업주체가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주택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등기하기로 그죠? 부기등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기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여기서 투기과열지구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누구였어요?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이 두 군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두 군데는 무조건 뭐죠? 이거 없으면 등기에다가 부기등기 해야 돼요. 그런데 전매 제한이 되는 지역 중에서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 2개는요. 반드시 부기등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2개 지역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아세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저거 대신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여야 한다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 부분 틀렸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겁니다. 32번 문제. 32번 문제인데 32번 문제. 건축법인데 32번 문제가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렸어요. 정답률이 27%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 있다 없다? 모르는 거 있어 없어요? 솔직히 없죠? 모르는 건 없어요. 근데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고 틀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새로운 거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알고 있는 거 뭐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정말 답답한 게 하고 있는 거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욕심을 부려요. 하고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하고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자꾸 불안해해요. 하고 있는 게 안 될 때 불안해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니까 진짜. 공법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점수가 높은 분이 더 뭐가 돼요? 더 불안해요. 왜요? 누구보다 알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 무사히세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동형을 볼 때 실제 시험하고 가깝게 제가 내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수대가 나오는 게 시험장 가서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사히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 뭐 다른 거 볼 때 이런 데 심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아는 걸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진짜. 아는 걸 확인하는 시험을 어렵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험은 실제 시험에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걸 틀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괜찮아요. 해설할 때 제가 이거 정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지만 이거 정도는 알아주세요. 그거만 하면 돼요. 그냥 막판에. 다른 것도 공부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공법은 제가 너네 했잖아요. 몇 점 이상이면 돼요. 50점 이상이면 된다니까요. 지금 아마 생각하면 야 50점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50점 이상이면 돼요. 진짜.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한 70 몇 점 나와요. 나와요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90 몇 점은 안 나오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발 50점 이상 맞자. 그럼 그렇게만 하면 중개사법에서 점수는 최소점이 제가 몇 점이라고 했어요? 75점. 중개사법의 최소점은 75점. 그 다음 공시세법은요 65점. 그러니까 딱 중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양 때문에 그래요. 양이 제일 많은 게 공법이라서 점수 차를 그만큼 한 거예요. 왜? 그만큼 다 못하니까. 근데 중개사법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법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말을 꼬고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왜 문제가 되냐? 중개사법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은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럼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법이 또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공법 가지고 높은 점수 받을긴 쉽지 않잖아요. 공시세법은 원래 안 나오고, 공시세법 원래 안 나와요. 나만 안 나오는 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안 해요. 근데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 특이한 게 진짜. 그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무사도 양도소득법에 대해 양도소득 계산을 못 한다잖아요.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걸 못 한대요. 계산을 하도 바뀌니까. 그리고 한 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조건별로 다 바꿔놨으니까 못해요. 그러는데 그렇죠. 딱 그 점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공법에서 50 이상 받는지 그게 오케이, 그게 아니면 좀 고민해야 되고 공시세법에서 65점 이상 맞는지 그리고 중개사법에서 75점 이상 되는지 그렇게만 고민하면 돼요. 그 이상만 동영에서 맞아주시면 크게 걱정 안 해서 제가 볼 때 합격한다고 봐요. 진짜. 그 이상만 나와주시면. 아시겠죠? 자, 보죠. 1번.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입니다. 일단은 도시지역일 때 이거죠. 이겁니다. 일단은 건축법을 전부 다 적용 안 하는 게 이거죠. 컨테이너 창고에서 돌아가신 누구? 고문철수님. 기억나세요? 컨테이너 창고에서 돌아가신 고문철수님. 이렇게 돼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 랜드프로 홈페이지나 이때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암기 코드 있죠. 그 암기 코드가 하나 올라올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요. 그거 그 PPT로 해가지고 그 PDF로 올라올 거예요. 그 암기 코드를 그림하고 같이 사진하고 그 그림 있잖아요. 만화로 해가지고 웹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림 보고 뒤에는 법조문 있고 그림 보고 뒤에는 법조문 있고 그게 랜드풀에 한번 올라올 거예요. 공짜로 올라가요. 다음 주에. 그게 이제 파일도 올라가고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하나에 대한 설명이 한 5분? 5분도 안 돼요. 하나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암기 코드 설명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중에서 우리 했던 거 암기 코드만 정리해요. 그게 한 28개 정도 될 거예요. 전체 다 통틀어서 28개. 그러니까 뭐 분수로 따지면 105분 다 통틀어서 한 105분 정도 되니까 한 개가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PDF 올라가니까 한번 출력해서 한번 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조심하실 게 컨테이너 창고지 주택이 아니죠. 그리고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고 이동이 뭐 해야 돼? 쉬우니까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고정돼 있고 주택으로 쓴다 그러면 이건 건축법 적용해야죠. 그리고 이거 고속도로 알고 있고 이거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조심하실 게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지. 철도 역사 있죠.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해야 안 해요? 해요. 그거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도시지역이고 비도시지역이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고 동읍이다. 그러면 이게 다 해당되면 건축법 모두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지역이 아니고 근데 그 아닌 지역이면 비도시지역이죠. 그런데 비도시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닐 때 그리고 동읍이 아닐 때 아니면
건축법 모두가 아니고 일부를 제외한다고. 그 제외하는 내용이 건축선, 방화지구, 대지, 도로 이렇게 하면 외우면 돼. 뒤에 건 필요 없고. 건축선, 방화지구, 대지, 도로. 건폐율 아니라고. 건폐율은 들어간다고. 이것만 제외된다고. 그리고 용적률 들어간다고. 높이 제한 들어간다고. 아시겠어요? 이게 안 들어간다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건축 관계자는 업무 수행 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은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죠. 그 내용이 이해요. 전부 다. 그래서 보면 도시지역 외 지역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면 건축선에 관한 내용을 적용되지 않죠. 근데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법 적용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적용 안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외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니고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동이나 읍이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선, 그 다음에 방화지구, 그리고 대지, 도로 이거는 건축법 규정 중에서 이것만 적용 안 한다고. 보니까 용적률은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지만 해야지. 이거는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전부 적용 안 하는 거 맞죠? 근데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철도 역사 때문에. 역사는 다 적용합니다. 이걸 놓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그냥 문제 맞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그냥 똑딱 해가지고 카피해서 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40문제 내려고 되게 고민한 거예요. 작년 거 그대로 또 내지도 않아요, 저는. 작년 모든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도 그게 작년 것도 또 이렇게 출력해 보고 하거든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작년 보면 보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점수 안 나와요. 예. 그렇게 안 내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대지에 정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된 규정이 적용된다. 다 적용되는 거니까 이것도 적용하는 거 맞죠? 그 답이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건축주나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이라도 이 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을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3번. 이것도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것도 새롭게 나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33번 문제. 많이 틀렸어요. 정답률 14%니까. 뭐 틀리고 내 문제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충분히 예측하는데 3번 답 많이 했을 거예요. 3번. 네. 왜 했냐면 우리 허가권자, 허가를 받을 때 특별시하고 광역시 있죠.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우리 특별시장과 광역시한테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이걸 했을 거예요. 예, 그것도 맞는데 하나는 맞아요. 10만은 맞아요. 그런데 층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아시죠? 불특정 다수가 오는 안전이 민감하죠. 그럼 몇 층 이상이에요? 용도 상관없이 16층 이상이에요. 그래서 안전평가 부분을 할 때 두 개의 내용이 겹칠 때 그것도 이 법을 적용할 때 그것도 고려했죠. 우리 초고층 건물이니까 허가권 할 때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로 할까 하다가 근데 이 불특정 다수가 오는 다중이용 건축물도 이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두 개가 마주쳤을 때는 두 개 다 만족하려면 작은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층을 선택한 거예요. 법을 정할 때. 그래서 제가 건축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한건축협회 부분에서 건축위험 분과에 속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축법을 적용하고 할 때 국회에서 발의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대한건축협회에서 건축법에 대한 부분의 규정을 적용하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할 때 이제 그런 부분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협의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통령하는 다음의 주요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안전영향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는데 그 기준은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그리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 연면적 얼마? 10만. 그죠? 10만. 그리고 층수는 얼마? 16층 이상.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숫자.
그 다음에 34번. 34번 문제. 이것도 많이 틀렸습니다. 14%니까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 뭐 헷갈리라고 낸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틀릴 줄 몰랐어요. 되게 많이 틀렸어요. 여기서 모르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볼 때는 모르는 게 몇 개 있다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 딱 한 개. 5번만 몰라요. 5번만 안 한 거고 나머지 다 한 거예요. 1번 보는 순간에 1번 안 한 거 같은데요? 거짓말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는 거 맞죠? 그때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장은 요청받으려면 며칠 이내에 이거 안기장 27번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 이와 같이 의제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사전 결정하려면 미리 협의해야 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장은 요청받으려면 며칠? 15일입니다. 14일 아니에요.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며칠인 줄 아세요? 7일. 7일. 이 두 개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으로부터 며칠 이내에 사전결정 신청장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7일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15일로 많이 내요. 이걸 15일로 많이 낸다고.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럼 예고한 거예요. 다음에 이거 내겠다고. 그래서 30일이 아니고 며칠? 15일. 그 다음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2번을 헷갈리는 거는 저는 미치겠어요. 이거 신고 1년 허위신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전결정 신청은 무조건 뭐만 돼요? 허가만 된다고 그랬죠. 신고는 안 돼요. 신고 자체가 나오면 안 되죠. 사전결정인데. 그럼 사전결정 나오면 신고니까 몇 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죠. 그렇죠?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아니고 건축 허가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다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 해당 대지 소유를 확보하지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죠. 앞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거잖아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제외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하는 거. 이거 이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분양받는 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5번이 새로운 내용이에요. 건축주는 매도 청구 대상 공유 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35번. 35번 문제는 많이 맞추셨어요. 그래도 35번은 많이 맞추셨습니다. 근데 많이 맞추셨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64%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안타까워요. 이건 100% 돼야지. 왜냐하면 2번은 새로운 거예요. 2번 모르는 건 이해가 돼요. 넘어가도 돼요. 1번 모르는 건 이해가 돼요. 넘어가도 돼요. 2번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이에요. 더 힘든 거는 3번. 이걸 왜 틀리냐고. 건축물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지라는 것은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이지. 2미터 이상이죠. 접하는 거 물어봤지 도로의 폭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로는 4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도로라고 하죠.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답은 3번이죠. 2미터 이상. 연면적 합계가 6사네요. 6사는 어디 있어요? 2000. 2000 이상이면 되죠? 3000이니까 맞잖아요.
이것도 공장이 빠졌다, 틀렸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공장이 나왔다 그러면 3천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5번.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게 답은 3번인데 1번은 뭐냐면 송계, 무너질 염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옹벽을 설치하는 거 아시죠? 그 옹벽을 설치할 때 2m 이상 되는 옹벽을 설치하는데 돌이나 이런 거 쌓아서 2m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콘크리트로 해라 그 얘기예요. 콘크리트.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36번. 36번 문제는 36번은 뭐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기출문제에서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32% 정도로 맞추셨어요. 결합건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해설해 보시면 결합건축이 정의가 나옵니다. 해설 보세요.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은 뭐냐면 2번은 여기 보시면 도시경관의 형성이나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이 여러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런데 경관에 문제가 생기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할 수 없다. 그게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결합건축 대상으로 지정하는 결합건축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 2개를 같이 합쳐서 하는 건데 같은 대지 소유자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결합 부분 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합건축의 체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4번.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에 얼마를 초과할 때 20%입니다. 20%. 10%가 아니고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되고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계 유지 기간은 최소 얼마? 30년입니다. 30년. 최소 30년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37번. 37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는데 50% 정도만 맞추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이거. 4번. 4번 맞다고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왜? 승강기탑, 계단탑, 장사, 층고가 1.5 다락은 바닥문제 삽입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상이에요. 1.5m 이상 되는 다락은 무슨 얘기냐면 한 9m 되는 다락 바닥 면적 삽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5m 뭐죠? 이하가 될 때 그 정도는 바닥 면적 삽입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상 이하 조심하셔야 되죠. 이하. 4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은 1.5가 아니고 1m죠. 1m. 1m. 이건 1m. 그리고 2번은 우리 발코니, 노대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를 꽃방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이 제외해요? 포함해야죠. 삽입해야죠. 그렇죠? 뺀 거니까 뺀 면적을 삽입해야죠. 그 다음에 3번이 답인데 지하 주차장에 경사로 있죠. 그 경사로도 바닥 면적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5번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외벽에 부가해서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 삽입한다? 삽입하지 않는다. 삽입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38번 문제입니다. 38번 문제. 38번 문제인데 특별건축구역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는 맞아요. 틀리라고 낸 문제 맞는데 의외로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느낌이 딱 오잖아요. 2번 딱 보시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도 지정할 수 없다. 느낌이 나죠? 사전에 협의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특별건축구역이라 하는 것은 국장, 시도지사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의 정의는 해설해 보시면 나와 있어요. 뭐 창의적이고 조화롭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정의에 해당되는 걸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만 기억해요. 해설 한번 보세요. 뭐 도시경 간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특별건축구역을 하더라도 지정할 수 없는 지역과 구역이 있어요. 1번 개발 제한구역. 그렇죠. 개발을 제한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공원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산지를 보존해야 돼요. 보존산지인데 거기다 하면 안 되죠. 또 하나가 어디냐면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이 뭔지 아세요? 도로에 접해 있는 구역. 여러분 도로 보면 옆에 접해 있는 구역에다 건물 지으면 혹시라도 도로 부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자동차 가다가 옆으로 가서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 때문에 얼마 정도는 띄워서 건물을 짓도록,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구역을 접도구역이라고 해요. 도로 옆에 있는 그 공간 있죠. 그걸. 거기는 건물을 못 지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3번하고 3번은 해당되는 거 맞죠?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뭐 30일 외우는 거 아니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쭉 훑어만 보시면 돼요. 그냥 정의하고 이런데 안 하면 되는 거라고. 이런 수치까지 외우기 힘들어요.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전부 다 3의 부분, 어려운 상난이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상난이도 부분입니다. 그거 오늘 다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훑어보시고 반드시 동영은 뭐가 중요하냐면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틀렸지만 틀려야 될 문제 빼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자기 것으로 하셔야 돼요. 시험장 갔는데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 틀리는 일은 없어야 되죠.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는 문제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4회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